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경상북도 합격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임용을 준비하며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이어왔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경험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 재학 시절 허수로 대구 지역에 시험을 응시하였고 초수 때는 타강사의 인강을 들으며 올인을 하여 대구 지역에 응시하였지만 1차에서 컷보다 2.33점 낮은 점수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민쌤 직강을 수강하였고 올인을 하여 경북 지역의 시험을 다시 응시했고 그 결과 1차 커플 8.33, 최종 커플 9.06점을 받아 한 자리 등수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쌤의 직강을 수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민쌤의 모의고사 채점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직강을 결제할 당시에는 개강 후에 들어보고 너무 힘들면 인강으로 전환해야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강을 수강해보니 민쌤의 설명과 피드백, 그리고 1대1 개별 상담, 정서적 지지 등의 강점이 직강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느꼈고 그 결과 1년 내내 직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민쌤의 직강을 수강하면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1차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 1차 불합격 후 다음해 2월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직강이 개강되면서 직강을 수강하였고 밀린 인강도 함께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나갔습니다. 이때부터는 구술 스터디도 함께 진행해 나갔습니다. 7, 8월에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지속해서 암기를 해나갔고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시즌에는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의 경우에는 5월부터 주 1회 인증 및 첨삭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주 1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주 2회 정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의 모범 답안과 논술 관련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는 18.33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민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모두 필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필기한 것을 보았을 때 그 강의 내용이 적절하게 더 잘 생각이 났기 때문에 강사님이 하시는 내용을 모두 다 필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강 특성상 모든 내용을 즉각적으로 필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습 강좌를 적극 활용하여서 놓친 부분을 다시 듣고 필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놓친 부분을 다시 필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재를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방식이 잘 맞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구술 스터디를 통해 암기를 점검하였습니다. 문제풀이 기간에는 문제풀이를 하며 틀린 부분을 요약하게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추가 필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요약하게 단권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요약하게 추가가 필요한 기본서의 내용이나 어휘력 캘린더의 키워드 등을 필기하면서 단권화하였습니다. 모의고사 기간에는 토요일 직강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주말 동안 오답 노트를 하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동안 A4 용지에 다시 프린트하여 답안을 문제지에 작성했고 그것을 계속 보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이때에도 틀린 문제에 관한 것은 요약하게 정리를 해두었고 요약하게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암기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에는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틀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간에는 문제 분류표를 활용했는데요. 이는 민쌤 카페에 다른 수강생분들이 올려주신 문제 분류표를 활용하여 틀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풀이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고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시간에 맞춰서 풀고 오답 노트를 하였고 민쌤의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에 대해 분석해 주신 내용을 요약하게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기출을 공부할 때 민쌤의 기출 분석 강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민쌤은 최신 기출 경향을 정말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이나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을 모두 필기하고 이를 참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해설서나 건강안전, 법은 크게 공부하지 않았고 민쌤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읽은 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읽으면서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었고 10월쯤에는 너무 불안해서 2주 정도 단기 스터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차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1차 발표 전까지는 민쌤 직강을 수강하는 것 외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1차 발표 이후에 공부와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경상북도는 면접이 평가원 문항뿐만 아니라 자체 출제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원 문항을 공부할 때는 인성적 자질을 암기하면서 기출된 문제들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체 출제 문항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스터디원과 예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예시 답안을 작성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출제한 예상 문제에 대해서 저와 스터디원이 공유한 예상 문제의 중요도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에서 강조하는 주제들을 나누어서 정리해 두었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면접보다는 수업 실현 연습에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많이 하는 날에는 하루에 4번 이상 수업 실현을 해보기도 하면서 수업 실현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익혀 나갔습니다. 수업 실현은 모든 유형을 해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출된 문제들과 민쌤이 내주시는 연습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을 해보면서 피드백 받은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위원이 보기에 조건이 잘 드러나는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건을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완하였고, 그래서 점수를 까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평가원 면접과 자체 출제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 모두 스터디를 활용하여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저는 개인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이 저를 보고 피드백해주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민쌤의 개별 지도였습니다. 민쌤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최신 출제 경향을 정말 잘 파악하십니다. 제가 개별 지도를 받던 날 제공되던 수업 실현의 유형이 실제로 평가원 수업 실현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문제를 풀었기에 해당 문제를 실제로 시연해 보지는 못했지만 모범 답안을 보고 민쌤의 피드백을 보면서 문제의 흐름과 포인트를 이해하고 기억해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수업 실현에서 감점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부터 구술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재수 때도 구술 스터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민쌤의 교재를 가지고는 3가지 방법으로 구술 스터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던 기본서는 데이가 나누어져 있었고 주제별로 뒷부분에 간단하게 정리된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중점으로 구술 스터디를 할 분량을 나누었고 그 분량의 기본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후 암기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포함되는지 스터디원과 서로 확인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기본서를 활용하여 구술 스터디를 하다 보니 어휘력 캘린더가 거의 다 제작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휘력 캘린더를 활용하여 구술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휘력 캘린더는 포함되어야 할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자 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암기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휘력 캘린더로 구술 스터디를 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하기를 보면서 암기를 하고 어휘력 캘린더에 제시된 키워드를 넣으며 다양하게 말해보도록 연습하였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며 다양하게 말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암기를 하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휘력 캘린더는 정말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약하기로도 구술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약하기에 페이지를 나누어서 어휘력 캘린더에는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기와 어휘력 캘린더는 9월부터 10월 2달 동안 각각 3회독 이상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요약하기로 하는 구술 스터디와 어휘력 캘린더로 하는 구술 스터디, 총 2개의 구술 스터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독의 횟수를 늘리면서 암기한 것이 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9월에서 10월 동안 진행한 구술 스터디의 예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분량을 나누어 구술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의 예시는 4주 동안 요약하기를 1회독 하기 위해 분량을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3주 분량을 다시 만들어 1회독, 그리고 2주 분량을 다시 만들어 1회독, 총 3회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는 어휘력 캘린더를 총 3회독 하기 위하여 나누어 둔 예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2개의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암기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반복적인 회독 중심의 학습이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험 직전 시기의 예시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동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해 중심의 학습으로 적은 분량을 꾸준히 진행하시고 1회독 이후 점차 분량을 늘려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구술 스터디를 통해서 1차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술 스터디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합격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민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